동생들 안녕. 취준진담의 안녕이야. 오늘의 영상에서는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좀 대답하기 난감하고 헷갈리는 인성 면접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리뷰해보고 그것들을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어. 내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랑 주변 선후배들 면접 질문들을 취합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팁은 좀 여러 편에 걸쳐가지고 영상을 만들 거고, 이 영상 보고 다른 영상들 연달아 봐서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우선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지원자님, 동생들, 여기 말고, 우리 회사 말고 또 지원한 데 어디에 있어요? 어디 지원하셨어요? 라는 질문이요. 이거 참 난감하지. 나도 한 번 정도 면접 때 이 질문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 질문의 핵심은 진솔하게 말을 해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회사에 정말 가고 싶은 지원자다. 라는 점을 좀 뭔가 강조하는, 요런 게 핵심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요즘 면접관들도 당연히 바보도 아니고, 얼마나 취준이 어려운지 다 알거든. 그래서, 저는 이 회사만 지원했습니다. 저 여기 한 군데만 썼어요. 라고 말해봤자, 믿을 그 면접관들이 거의 없어.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고. 그래서 솔직하게 지금 내 지원 상태를 어느 정도 솔직하게 말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네 회사가 제일 가고 싶다 라는 포인트를 강조하는 게 되게 중요해. 여기서 좀 하나의 팁을 말하자면은 만약에 면접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디 지원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때는 되도록이면 동종업계 혹은 유사한 업계에 유사한 직무를 말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해. 그 이유는 너무 생뚱맞은 산업의 회사, 너무 생뚱맞은 직무의 회사를 언급을 하면은 이 친구는 굳이 우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취직만 되면 아무데나 갈 친구구나. 굳이 우리 산업과 우리 회사, 우리 직무가 아니어도 되는 친구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몇 군데 지원하고 있다 정도 말을 해주되 되도록이면 비슷한 직무와 뭐 산업의 회사들로 지원하고 있다란 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뭐 예시를 든다면 이 정도 답변이 좋을 것 같아. 실제로 나는 한 이 정도 톤으로 말했던 것 같아. 아예 그 면접관님, 저는 여기 회사 말고도 몇 군데 더 지원을 했습니다. 취직이 워낙 어렵다 보니 플랜 B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면접을 하면 할수록 이 회사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2차 면접까지 왔는데 면접 때 들어오셨던 지금 면접관님들, 즉 제가 입사를 하게 되면은 선배님들이 되실 분들인데 그분들이 회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어떤 자세나 태도에서 회사에 대한 깊은 애정과 회사의 어떤 비전과 방향성에 대한 굳은 믿음이 느껴졌고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그런 회사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싶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군데를 좀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제 마음속 1순위 회사는 바로 여기이고 꼭 붙어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뭐 이 정도 톤으로 말했던 것 같아. 명심해. 어쨌든 이 질문의 핵심은 어느 솔직하게 말을 하되 나는 이 회사가 너무나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야. 이번 면접 떨어지시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도 되게 당황스러운 질문 중 하나지. 우선 이 질문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결코 당황해서 안다는 거야. 이 질문을 받았다고 저 면접관님께서 나를 떨구려나 보다 라고 지레짐작하고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측정하려고 하는 건데 우선 첫 번째로는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에서 지원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 회사와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이 지원자가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실패가 왔을 때 굴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어떤 젊은이의 진취성과 패기를 보고자 하는 게 이 질문의 의도라고 생각을 해. 때문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막 우물쭈물 당황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 가령 알렌 씨, 이번 면접에서 최종 떨어지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면은, 예, 저는 이번 면접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되게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와 직무를 통해 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떨어진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력이 부족하던가 실력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선배님들이 판단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선
제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는지 분석하고 보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하다면 실력을 기르고 경험이 부족하면 경험을 쌓는데 주력을 해서 다음 지원할 때는 꼭 선배님들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정도로 말하면은 뭔가 실패했다고 의기소침해져 있지 않고 좀 진취적인 젊은이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 지방근무도 가능하시겠어요? 라는 질문도 종종 나오지. 보통 채용 공고를 올릴 때는 근무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올리기 때문에 이 질문을 통해서 동생들의 근무지를 바꾼다거나 정한다거나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동생들이 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전 지방을 못 내려갑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말한다거나 아니면 내려간다는 말은 참 못했지만 우물쭈물 대면서 이런저런 변명되는 모습을 대는 거는 옳지 않아. 이 질문은 개인의 상황과 어떤 조직의 상황이 상충되었을 때 동생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진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질문이거든. 때문에 이 질문의 정답은 간결하고 즉각적으로 네, 조직에서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지방근무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야. 희망하지 않는 업무를 해야 한다면 어떠실 건가요? 라는 질문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지. 이 질문 역시 앞서 나왔던 지방근무와 관련된 질문과 어떤 물어보는 배경이 비슷해. 결국 개인의 상황과 조직의 상황이 상충되었을 때 이 친구가 얼마나 조직에 대한 공헌 의지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진취성을 갖고 있는지, 본인이 희생할 줄 아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야. 그래서 이 질문은 대답할 때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해. 내가 어쨌든 이 직무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 직무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다는 의지도 말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조금 더 회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하는 거거든. 나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아무거나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줏대가 없어 보이고 또 반대로 저는 이 직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같이 일하기 힘든 독불장군식의 이기주의적인 친구라고 보이거든. 때문에 어떤 그 중간에서 융통성을 조금 더 갖되 나는 조금 더 회사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해서 밸런싱을 대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이 정도로 말하면 어떨까? 네, 만약 제가 우리 회사 나아가서 조직에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업무를 해야 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단순히 업무를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업무 스킬셋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 저의 업무 영역을 확장시켜서 이 회사의 아주 유능한 멀티플레이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활용하겠습니다. 동시에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직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역량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무순환과 같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도로 말한다면은 내 생각엔 아주 균형감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아. 우리 지원자는 현재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당황스럽지? 사실 학생들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지. 대부분 없을 거야. 이럴 경우에는 직무 경험이 없더라도 그 직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 직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역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와 관련된 내 경험을 근거로 대면 될 것 같아. 바로 예시로 들어가 볼게. 알렌 씨는 우리 영업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력서 보니까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저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학창 시절 때 영업 직무를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 영업인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라면 저는 걸맞는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대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또 동아리 회장으로서 또 여러 후배들과 선후배들을 아우르는 소통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 증명된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영업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로 디펜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직 생활과 개인 생활 중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질문의 의도를 한번 이해해 보자고. 이 질문은 우리 지원자들의 조직에 대한 공헌 의지, 몰입도, 어떤 공과 사를 구분해내는 능력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야. 때문에 우리가 던져줘야 될 핵심 메시지는
저는 조직을 우선적으로 두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행동합니다. 라는 것이야. 요거를 매일 메인으로 던져주고 덧붙여서 어떤 지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 또 평소에 신뢰를 쌓겠다. 라는 양념을 조금 더 쳐주면 더 좋은 답변이 된다고 생각을 해. 바로 예시를 들어볼게. 알렌 씨는 조직이 우선인 사람이신가요? 아니면은 개인 사생활이 중요하신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지. 네, 저는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은 제가 어떤 개인 사업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프리랜서도 일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서 큰 일을 이뤄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의 사적인 상황과 조직의 상황이 상충되었을 때는 당연히 조직을 우선시하고 거기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때때로 저의 소중한 지인들이 행여나 섭섭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저의 상황과 조직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한 노력을 수반할 것이고요. 저의 조직이 처한 상황이 해결된 다음에는 그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제가 정성을 많이 쏟음으로써 행여나 느끼셨을 작은 서운함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나아가 평소에 저희 지인들과 신뢰를 두텁게 쌓아놓아서 어떤 조직과 개인의 상황이 상충되었을 때 제가 마음 놓고 조직의 상황을 택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로 말하면 되지 않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면접 때 받으면 좀 대답하기 난감한 인성 면접 질문 몇 개를 뽑아가지고 어떤 의도로 나온 질문인지 어떤 식으로 대답해야 되는지 같이 리뷰해봤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형이 아직 리스팅해 놓은 질문들이 많이 남아서 이 질문들도 파트 2, 3에 연달아 이어가지고 같이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하고 또 궁금한 점이나 문의하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 달아놓으면 나랑 찰스 형이랑 또 고민해봐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볼게. 우리 동생들 취직하는 그날까지 형도 진심으로 응원하고 우리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럼 동생들 취직하는 그날까지 안녕.